지난 27일에 창조한국당 성경식 대표가 소개해봤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인은 정론직필의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와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10시에 국회장으로 연결식이 거행됩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네, 우리 민주통합당은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통과, 미국 소고기 검역 중단 촉구, 그리고 파이시티 등 대선 불법 자금 사건 등과 관련해서 권재진 법무장관의 해임 촉구를 결의하기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합니다. 어제 저는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첫 번째 역선택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은 날 동시에 치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날이든 아니든 역선택 방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경선 방식은 우리 민주통합당은 당원 당규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직접민주제도의 도입은 인류사적인 진화 과정입니다. 박근혜 위원장께서 부디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낡은 정치인으로 머물지 말고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이는 여야 합의로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총선에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에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 합의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미국 소고기 검역 중단입니다. 2008년에 우리 정부는 신문에 광우병 발병 때 수입을 중단합니다라고 분명히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선 수입 중단 후 진상조사가 60%, 검역 강화 후 진상조사가 36% 나온 바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선 불법 자금 사건 등과 관련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해임입니다. 이 불법 대선 자금 게이트는 특히 파이시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에 재직하던 시절 2005년에 계획대로 추진하라라는 발언을 하면서부터 모든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이명박 정부의 실세에게 61억을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자금이 무려 2,500억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말 61억밖에 안 되는 건지, 그 넘어서 더 많은 액수가 있는지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께서는 2007년 대선에 여론조사 자금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했고 청와대에서 당황을 하니까 나를 보호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했고, 그 이후에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사건을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최시중 씨, 검찰, 언론 할 것 없이 이 사건을 덮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이걸 밝혀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위원장께서는 그동안 참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거와 깨끗이 단절하고 미래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언론 자유가 압살되면서 지금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과거와 단절하는 의미에서 부산일보와 정수장학회를 부산 시민께 즉각 감안하고 MBC, KBS YTN 등의 낙하산 사장을 즉각 퇴출시키고 지배구조 개선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위원장께서는 선수가 룰을 따질 게 아니라 룰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자유가 이렇게 압살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새누리당은 높은 쪽에 자리 잡고 있고 민주진영은 낮은 쪽에 자리 잡은 이런 불공평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위원장께서 진정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참 독특한 정당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독재 체제입니다. 박근혜 위원장의 결심으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빨리 국회를 개원해서 말씀드린 4가지 사안 그리고 언론 사태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김진표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당의 5명들과 함께 검찰을 항의 방문해서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해서 불법 대선 자금 수사 촉구 결의 서한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아침 언론 보도로는 서울시장 퇴임 50여일을 앞둔 상황에서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 결정을 해서 파이시티를 추진토록 하는 결정에 관여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수수한 금품을 대선 작업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언론에다 이야기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해서 청와대와의 조율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박용준 전 차관은 압수수색 하루 전에 증거인멸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 출신 브로커 이동익은 비망록에 수차례 이상국 의원을 만났다는 정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번 파이시티 사건은 영포라인의 핵심 인물이 총동원돼 자기들에게 맛있는 부패를 비패로 즐긴 초대형 부패 사건이고 불법 대선 자금 사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 타격이 될까봐 불법 대선 자금 수사에서 한 발 빼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최시중 전 위원장이 대선 자금이라고 했는데도 검찰은 부득불 알선수재 혐의만을 적용해서 의도적으로 수사 범위를 좁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 전 위원장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권 장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전 위원장의 청탁 전화 여부는 대가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중잣대를 적용해서 제19인 권재진 장관을 감싸면서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누구입니까? 민간인 불법 사찰, 부산저축은행그룹 퇴출 저지 로비, SLS그룹 금융 로비에 이어서 파이시티 인허가 사건까지 개입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비리 의혹의 허브입니다. 의혹에 연루된 권재진 장관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된다면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당혹스럽다던 청와대 불법 대선 자금 게이트 수사 축소 논란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먼저 권 장관부터 해임해야 될 겁니다.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박근혜 위원장, 검찰의 인사권을 쥔 현직 법무부 장관이 굵직굵직한 대형 비리 사건마다 등장하면서 검찰 수사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문성근 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영세 2세 무상보육을 3월부터 전반적으로 확대하면서 지방재정이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추경을 시급히 편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그 지도부 체제가 다급한 마음에서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예산 재정 조달 대책 같은 거 생각도 않고 무조건 카피하고 복사하다가 저지른 실수입니다. 지방 개정은 작년 12월 말에 예산 편성이 끝났는데 3천억에 달하는 지방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올해 3월부터 0세 2세와 무상 보육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 발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기존 시설 이용 영화 외에 무상 보육 확대로 부모들의 보육시설 추가 수요 확대가 예상되면서 가수요가 늘어나서 3천억의 이 지방재정 분담 재원 외에 추가로 4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이 응급 선거용 무상보육 백기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만들어낸 이와 같은 위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긴급 추경을 통해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해서 전액 국비 지원을 하지 않으면 당장 하반기 이후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복지 예산이 고갈되는 초유의 사태가 촉발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부겸 최고위원이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 한 국가의 성립 조건은 국민들과의 믿음에 있다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 위에서 탄생한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4년 전에 국민들의 그 분노 속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같습니다. 국민들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한미통상의 중요성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포기하는 정권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국민들의 불신이 심한 상황에서 민관 합동 조사단의 친정부 1세계 인사로만 구성하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 대해서 저희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새롭게 치장을 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의 이야기 저희들 듣고 싶습니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의 절규를 듣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부가 이런 꼼수를 중단하고 정직하게 일단은 검역을 중단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겠다 분명히 보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몇 시간 만에 말을 바꾸게 됐는지 하는 이야기는 내일 농림수산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18대 국회 마지막에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정부는 국민을 얼버무리려고 하는 그런 안이한 판단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인희 최고위원. 내일 5월 1일은 122주년이 되는 노동절입니다. 원래 노동절이면은 우리 노동자들이 휴식을 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사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일 노동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노동의 문제가 이 비정규직의 문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공식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험 가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그런데 지금 그 근로자 중에서 310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고용보험 등 미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런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대보험에 대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 보험료를 국가가 대납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떤 차별이 해소되고 특히 비공식 부분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이런 4대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그 민주통합당은 노동주간으로 설정하고 보다 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민생 행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앞에서 우리 김부겸 최고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4년 전에 이 광우병과 관련한 국민과의 약속 부분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떤 촛불 운동이 촛불을 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그것마저 광고를 통해서 광우병 위험이 발견될 경우에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광고가 사실은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참 이 얘기는 아마 국민들이 알면은 기가 막힌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 속에서 만들어진 광우병이 발견될 후에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그런 신문 광고에 났던 약속이 그때 어떤 광우병 위험에 대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그 운동을 어떻게 보면은 멈추기 위해서 했던 거짓 약속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그때의 위기는 결국은 현 정부가 국민과의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뢰 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다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검역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검역 강화로 지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바로 이런 정부의 태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의혹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그런 축산업자들이 미국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미국 국내에 소비되는 소고기는 안전하다. 그렇게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수출하는 소고기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반론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검역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3%에서 50%로 검역을 강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역과 수입을 바로 중단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더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럼 우선 먼저 수입과 검역을 중단을 하고 그리고 철저한 조사 후에 국민이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뢰가 생길 때 다시 재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안전권과 건강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정부도 그리고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민 최고위원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희 당에 드리고 싶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우리 당이 청년들에게 했던 공약은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공약 두 가지. 첫 번째, 밥값 등록금을 이루겠다. 두 번째,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체에 3%의 추가 고용 의무를 부과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업체에 요구하기 전에 우리 당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약자인 청년들에게 의무고용 할당제처럼 정치 참여에 있어서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선거 등에 있어서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여성 활동가 분들께서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해 우리 당의 당원 당규에 여성 의무공천 15%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있어도 오랜 기간의 투쟁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천천히 또박또박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우리금융 지주의 매각을 2010년, 2011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 지주가 어느 정도 정상화된 만큼 민영화를 통해서 공적 자금을 회수하려는 그리고 또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민영화의 방식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고 또 기존 금융지주사들의 인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기관들이 인수할 경우 대형화된 메가뱅크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또 강주은행과 경남은행 등의 지방은행은 선분리 매각에서 지역은행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지역민들의 여론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임기가 8개월도 남지 않는 정권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밀어붙이기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고 정권 말기에 정치적 논리에 영향을 받아서 공정성 보장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음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다음 정부로 매각 추진을 넘길 것을 강력히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